검진 받으러 갔다가 멀쩡하던 사람이 환자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 상상해 보셨나요? 무심코 받는 그 한 번의 검사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의료 현장의 진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검사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검사를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채널 100세 생활꾼과 함께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수백만 원을 아끼며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검진을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리 알면 살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이롭지는 않다는 점이죠. 진료실에서 저는 두 부류의 시니어를 만납니다. 첫째, 혹시 모르니 다 받자는 분들. 둘째, 필요한 것만 정확히 받자는 분들. 시간이 지나면 두 그룹의 건강 궤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안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필요한 걸 골라받으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저에게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67세 여성분, MRI에서 작은 변화가 보인다는 말 한마디에 밤잠을 못 이루고 운동을 끊고 3달 만에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 없는 노화 과정에서 흔한 소견이었지만 정상의 변이를 질병의 신호로 오해하면서 삶이 뒤틀린 겁니다. 반대로 매년 대장 위내시경만 규칙적으로 받던 70대 남성은 작고 초기에 잡아낸 용종 하나로 큰 수술을 피했습니다. 같은 검진, 전혀 다른 결말. 포인트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필수 2가지와 불필요할 수 있는 3가지, 거기에 검진 후 불안을 줄이는 법, 나이 대별 전략, 생활 습관 실천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은 깊습니다. 문제는 늦게 드러납니다. 증상이 없을 때 잡아야 삶이 바뀝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본 패턴은 이렇습니다. 배 아픈 적도 없고 변도 잘 보니 괜찮겠지. 그러다 어느 날 혈변이 보이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뒤늦은 검사에서 진행성 소견이 나옵니다. 반대로 증상 없을 때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면 용종 단계에서 절제하고 끝입니다. 환자 한 분은 처음 받는 내시경에서 1.5cm와 5cm 용종이 동시에 발견됐지만 절제 후 추가 치료 없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 선생님, 미루지 않았던 제 과거의 저에게 정말 고마네요. 대장 내시경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의 번거로움과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수면 내시경이 보편화되면서 검사 자체의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이후의 간격 관리입니다. 용종이 없었으면 통상 5년, 용종이 있었으면 13년 간격으로 추적합니다. 고령이라도 전신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합니다. 다만 80대 이후에는 이득과 위험을 따져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쉬고 생활 습관을 강화하자라는 선택이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는 유난히 조용히 아픕니다. 소화 잘 된다고 방심했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흔합니다. 국가검진으로 우연히 조기 위암을 발견해 내시경 절제만으로 끝낸 사례는 진료실의 희망 노트에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좀 속이 더부룩한데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 수술과 항암까지 가는 길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위내시경의 강점은 조직 검사가 즉시 가능하고
식도 위시비지장을 한 번에 확인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흔한 원인 역류, 위염, 궤양의 실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축성 변화나 장상 피화생 같은 전구 병변이 보이면 검사 간격을 촘촘히 바꾸고 헬리코박터 제균을 통해 위험을 낮춥니다. 40대 이후 2년 간격, 가족력이 있거나 전구 병변이 있으면 1년 간격, 이것이 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온 안전한 리듬입니다. 여기까지가 반드시 챙겨야 할 두 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불필요할 수 있는 검사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절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증거가 약한 사람에게는 이득보다 해가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심장 초음파. 소중한 검사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고 심전도도 정상이며 위험 요인이 낮은 분에게 매년 넣는 패키지성 검사는 비용 대비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미한 판막 석회화 같은 나이 들매 흔한 소견을 병으로 받아들이며 운동을 끊고 불안을 키우는 일입니다. 실제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실신 같은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 이상이 관찰되거나 유의미한 가족력이 있을 때에는 이 검사가 치료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즉, 증상 소견 기반으로 쓰면 강력하고 무증상 남용이면 부담이 앞섭니다. 둘째, 뇌 MRI, MRA. 인생에서 MRI가 빛나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 장애, 시야 변화, 악화되는 두통, 그럴 땐 지체 없이 찍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증상 전신 패키지로 찍을 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작고 임상적 의미가 없는 병변후 연종이 발견되면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들어앉습니다. 여행을 취소하고 체육관을 끊고 재검에 재검을 거치며 삶이 갉아먹히는 과정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할 땐 반드시, 필요 없을 땐 과감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MRI를 현명하게 쓰는 길입니다. 셋째, PET-CT. 암 진단과 치료 반응 평가에서 탁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무증상 일반인의 선별 검사로는 방사선 노출 비용 위양성의 삼중 부담이 큽니다. 특히 염증 양성 결절에서도 섭취가 증가해 혹시 암이라는 불안을 장기간 유발합니다. 이미 암 진단을 받았거나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발열이 지속되거나 다른 영상에서 애매한 소견이 나온 경우에 한정했으면 강력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혹시 몰라서는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검진 후 불안에 대해 짚고 가겠습니다. 이 불안은 종종 검사 자체보다 더 아프다는 사실. 진료실에서 저는 환자분께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결과지를 숫자 범위 중심으로 보세요. 정상 범위 내 변화와 치료가 필요한 이상은 다릅니다. 둘째, 추적 계획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6개월 뒤 혈액 검사, 1년 뒤 내시경 달력의 예약까지 잡아두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셋째, 생활습관 처방을 결과와 연결하세요. 콜레스테롤이 살짝 높아도 12주 식단 운동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 진료 노트의 수많은 그래프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대별 전략은 어떨까요? 60대 초반은 베이스라인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대장 위내시경으로 지형을 확인하고 혈압, 지질, 혈당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60대 후반엔 심혈관 근골격인지 기능을 함께 보며 운동 영양 수면을 맞춤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검사의 이득 vs 절차의 부담을 더 까다롭게 저울질합니다. 어떤 분은 70대 중반에도 대장 내시경이 큰 이득이 되지만 어떤 분은 숨 고르고 분변 잠혈 검사 플러스 생활습관 강화가 더 옳습니다. 정답은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와의 10분 대화가 때로는 어떤 검사보다 강력한 처방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족력이 있는데 간격을 더 좁혀야 하나요? 네. 대장이 모두 가족력은 간격을 조절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선생님, 저는 가족력이 있는데 간격을 더 좁혀야 하나요? 네. 대장이 모두 가족력은 간격을 조절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심장 초음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할까요? 증상 심전도 가족력 중 하나라도 걸리면 권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우선 혈압 당지질 관리와 걷기 30분이 더 강력합니다. MRI는 인생에 한 번쯤 받아두면 좋지 않나요? 증상 없는 한 번이 마음의 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그 한 번이 불안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제 검사보다 더 큰 약을 이야기합시다.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단백질을 충분히 콩생선 달걀 고기,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물을 꾸준히. 간식은 한 번에 끝내는 작은 포션으로 바꾸면 됩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 걷기 주 2회 근력이면 충분히 강력합니다. 혈당, 혈압, 수면, 기분, 손에 잡히게 달라집니다. 수면은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리듬이 핵심입니다. 낮잠은 20분 컷. 스트레스는 호흡 1분 루틴으로 끊어내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 간단한 리듬이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내립니다. 그리고 관계. 일주일에 2번 사람을 만나세요. 산책, 밥, 차,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진료보다 이 조언이 더 많은 약을 대신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길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챙길 검사는 대장 위내시경.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할 검사는 심장 초음파뇌 MRI, PET, CT. 검사 후에는 숫자와 계획으로 불안을 다스리고 나이 가족력 증상을 기준으로 간격을 맞춥니다. 그리고 매일의 습관으로 몸을 지키면 검사는 적고도 정확해집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 곁에서 배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과잉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쓰는 지혜, 그리고 일상의 습관에서 온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노년을 바꿉니다. 여기는 100세 생활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